자, 이번 시간에는 17.67이죠. 17장의 제일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침전과 이온의 분리, 그리고 금속 원소의 정성 분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지금 한 수용액 안에 여러 종류의 금속 이온이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g 플러스랑 Pb2 플러스 같이 녹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리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공부한 이 용해도 평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전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AgCl도 침전이지만 PbCl2도 침전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용해도 규칙이라고 하죠. 어떤 물질이 침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좀 몇 가지 그런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리하냐면은 여기다가 Cl-를 계속 조금씩 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어떤 초기 농도가 주어져 있겠죠. Cl-를 조금씩 가하면서 막 저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젠가는 이제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Cl- 넣자마자 침전이 일어나진 않죠. 어떤 일정 농도 이상이 돼야지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누니까 언젠가는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둘 다 동시에 침전이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죠. 뭔가 하나가 먼저 침전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둘 다 서로 다른 KSP 값을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얼만큼의 Cl-를 가할 때 어떤 이온이 먼저 침전이 될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의 Cl-를 가했을 때 뭐가 먼저 침전되고, 예. 얼만큼 가했을 때 침전이 시작되는가,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KSP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죠? 자, 조금 더 상황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PB2 플러스는 빼고요. 예를 들어서 Ag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라고 하죠. 여기다가 Cl-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 침전이 일어날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Ag, Cl이 평형에 도달하면은 Ag 플러스 더하기 Cl-가 되죠. 그리고 KSP라는 것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걔네들의 농도의 곱이에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Ag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Cl-의 농도의 곱이고, 얘는 항상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었죠. 자, 지금 1.8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Cl-가 들어가지고 얼만큼의 농도가 될 때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걸 우리가 이 평형 상수로부터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자, 지금 Ag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Cl-가 10의 마이너스 10승밖에 없다, 농도가. 그럼 어떨까요? 그럼 걔는 지금 이 식으로 볼 때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평형에 아직 한참 모자른 거죠. Cl-를 한참 더 넣어도 아직 침전이 형성되지 않는 걸 우리가 얘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g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Cl-를 가해서 농도가 딱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됐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지금 얘를 집어넣으면 요 등식을 만족시키죠. 그렇다는 것은 얘가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아직 평형에 도달 안 한 거고, 얘는 지금 딱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침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침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 반응에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평형에 도달할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다고 했죠. 침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락 말락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포화 용해인 거죠. 예. 자, 또 만약에 Cl-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순간적이나마 10의 마이너스 5승의 Ag 플러스 농도에 10의 마이너스 뭐 3승의 Cl- 농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 곱해서 나온 값이 이 KSP보다 더 큰 값이죠. 10의 마이너스 8승이잖아요. 100배가 더 큽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얘는 지금 평형을 지나친 거예요. 예. 얘는 순식간에 침전이 형성되겠죠. 침전이 형성돼서 여기 AgCl이 가라앉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달해가지고 똑같은 이 Ag 플러스랑 Cl-의 농도를 곱했을 때 이 KSP의 값을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KSP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Ag 플러스와 특정 Cl-의 농도일 때 아직 불포화 용액인지 아니면은 평형 상태인지 아니면 침전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얘네들을 곱한 이 값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죠 지금? 똑같은 평형식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농도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죠.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반응지수 Q라고 했었죠. 반응지수 Q.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하네요. 15장에서 나오고 다시 이제 지금 처음 나옵니다. 반응지수 Q 뭐였어요? 평형상수 식에다가 똑같이 농도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평형상수는 뭐였어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인데 반응지수 Q는 평형에 도달했든 안 했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농도를 넣어서 나온 값, 그거를 반응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응지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반응지수 Q가 평형상수랑 자, 반응지수 Q가 평형상수랑 똑같다.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는 포화 상태고요. 침전이 만들어질락말락 하고 있는 겁니다. 평형이 이미 도달했죠. 침전이 형성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녹아 나오지도 않아요.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죠. 자, 만약에 Q가 K보다 작다.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이 지금 녹아 있다는 거죠. 얘는 불포화입니다. 아직 침전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자, Q가 만약에 K보다 크다.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요 경우죠. 얘는 평형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량의 이온들이 녹아 있는 거죠. 얘는 침전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Q가 K랑 같으면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은 거고요. 평형에 도달해 있습니다. Q가 K보다 크다. 그러면은 침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Q가 K보다 작다. 그러면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반응지수 Q.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반응지수 Q는요. 사실 침전에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뭐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 다시 화려하게 등장하나요? 예, 우리가 요 다음에 공부할 화학 연력학 거기서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반응지수 Q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 관계식 우리가 아주 질리도록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식이 가지는 어떤 이제 델타 G랑의 의미 아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온이 섞여 있는 그 이온을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온인지 우리가 구별해서 이런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7.15입니다. 0.1리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의 PbNO3-2가 있대요. 자, NO3-2 이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Pb2 플러스의 농도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인데 얘가 0.1리터예요. 거기다가 뭘 섞냐면은 0.4리터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의 Na2SO4. 여기서도 Na2가 중요한 게 아니죠. SO4 2-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Pb2 플러스랑 SO4 2-가 만나면은 PbSO4라는 이런 침전을 형성합니다. 자, 근데 아무렇게나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성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섞어놨을 때 얘네가 지금 침전을 형성할지 안 할지 한번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예. 당연히 뭘 알아야 될까요? PbSO4의 KSP를 알아야 되겠죠. KSP는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얘네들을 섞으면은 각각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섞었으니까 부피가 변화했고 얘네들의 농도가 달라졌겠죠. 자, PB2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0.1인데 전체 부피는 섞어가지고 0.5가 됐죠. 그러면 단순히 5분의 1로 희석이 되는 겁니다. 5분의 1로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용액을 섞었을 때 용액 농도 희석시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였는데 얘는 0.4고 0.1을 더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의 농도는 뭐가 돼요? 얘의 농도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인 상태로 지금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4-2-의 농도는 역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로 지금 이 비커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침전이 생성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얘랑 뭘 비교했었습니까? 반응지수 Q를 비교했었죠. 지금 얘는 어떤 식으로 해리가 되나요? PbSO4는 PB2 플러스랑 SO4 2-로 분리가 되죠. KSP라는 것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두 농도의 곱이에요. 자, 만약에 이 두 농도를 곱해가지고 얘보다 크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침전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만약에 얘보다 작다. 그럼 침전이 안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다. 그럼 걔는 평형 상태예요. 포와 용액에 도달해 있고 침전이 일어날락 말락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얘를 곱하면 값이 뭐가 나옵니까? 얘를 곱하면 이 곱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반응지수 Q라고 그랬죠. 전문용어로.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옵니다. 자, 얘랑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더 크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용액이 포함할 수 있는 이 PB2 플러스랑 SO4 2-의 농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더 많이 녹아있던 얘기니까 얘는 자발적으로 침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죠. Q가 K보다 크고요. 침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7.16인데요. 자, 요런 식의 이온을 분리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가지 용해도 평형 그거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진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여러가지 양이온들이 섞여 있을 때 음이온이 가해질 때 뭐가 먼저 침전이 되고 이런 순서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어떤 용액에 AG 플러스랑 PB2 플러스가 같이 녹아 있어요. 근데 AG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고요. PB2 플러스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입니다. 여기다가 Cl-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언젠가는 침전이 되겠죠. 왜냐면 AgCl도 침전되고 PbCl2도 침전이니까. 그리고 각각 KSP 값이 여기 나와 있네요. AgCl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요. PbCl2의 KSP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자, 그럴 때 언제부터 그러니까 Cl-의 농도가 어떨 때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게 먼저 침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당연히 뭘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여기는 KSP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Cl-를 계속 가할 때 일단 Ag 플러스가 언제 이 AgC의 침전을 형성하는지 한번 계산해보죠. 우리가 이때도 역시 뭘 쓸 수가 있어요. Q랑 K가 같을 때 이제 침전이 일어날락 말락 하는 거죠. Q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Q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그때부터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을까요? Ag 플러스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Cl-의 농도를 곱해서 만약에 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그때부터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때 CL-의 농도는요, 그러니까 Ag 플러스가 이 AgCl이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CL-의 농도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뭐냐면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예요. 우리가 CL-를 가할 때 요거 농도보다 조금이라도 넘었으면 그때부터 AgCl 침전이 하얗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로다가 우리가 PbCl2가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CL-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죠. 자, 어때요? PbCl2는 근데 Pb2 플러스 더하기 2Cl-죠. 그럼 KSP 식이 어떻게 됩니까? Pb2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Cl-의 제곱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농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그러니까 Pb2 플러스 곱하기 Cl-의 농도의 제곱이니까 얘죠. 그리고 어떤 Cl- 농도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그때부터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PbCl2가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Cl-의 농도는 계산을 하면요,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됩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뭐가 먼저 침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CL-를 넣다 보면은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가 됐다가 나중에 더 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되죠. 당연히 얘가 먼저 침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AgCl이 먼저 침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PbCl2가 침전이 일어나겠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7.16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여러 금속 이온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 혼합물로부터 금속 이온들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아까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Ag 플러스랑 Pb2 플러스가 둘 다 Cl-랑 침전을 형성한다. 그죠? 그리고 그 KSP가 서로 다르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양이온들을 우리가 분리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 이온들과 공통적으로 침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음이온이 필요하겠죠. 자,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S2-입니다. S2-. S2-는요, 아주 다양한 금속들과 이렇게 침전을 형성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까만색입니다. 뭐 하얀색도 있지만 까만색이 보통 많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지금 구리하고 아연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구리 이온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파랗죠. 여기다가 H2S를 가하는 거예요. H2S를 가하면은 얘가 약산이기 때문에 한 번 해리되고 또 해리돼 가지고 얘가 아주 극미량 생깁니다. 자, 그리고 얘의 농도는 pH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겠죠. pH를 이용해 가지고 얘 농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절해서 어때요? 구리는 침전하고 아연은 침전하지 않는 그런 농도로 딱 맞춰 놓은 거죠. 그러면은 먼저 구리가 싹 까맣게 이렇게 침전이 했어요.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H2S를 더 넣든가 아니면 pH를 증가시켜서 얘 농도를 조금 더 증가시키면은 이제 CuS가 그 다음으로 침전을 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금속 이온을 전부 다 분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체계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금속 이온들이 그냥 한 비커에 녹아 있다 이거예요. 얘를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육몰농도 HCl을 가합니다. 아주 진한 HCl이죠. 그러면은 Cl-랑 그 불용성 염화물을 만든 애들이 침전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AgCl, 그 다음에 Hg2Cl2, 칼로멜이라고 하죠. 그리고 PbCl2, 요런 애들이 침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걸러냈어요. 남은 양이온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H2S를 가합니다. 근데 pH를 낮은 상태에서 0.2몰 농도 HCl에서 가해요. 뭐 이 구체적인 사항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H2S를 가하면은 여러 가지 황화물들이 이렇게 쭉 침전이 됩니다. 자, 걸러내요. 그리고 남은 양이온에다가 뭘 가냐면은 염기성 용해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H2S를 녹여가지고선 침전을 형성합니다. 자, 산일 때보다는요, 산성일 때보다는 염기성일 때 S2-의 농도가 조금 더 크겠죠. 우리가 산염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애들이 이제 침전이 일어나고 남은 애들한테는요, 네, 뭐 인산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가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불용성 인산염으로다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절대로 침전이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 있죠. 뭐냐면은 바로 Na 플러스나 아니면은 K 플러스 아니면은 암모늄 이온, 얘네들은 절대로 침전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의 용해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있어요. 대부분은요, 어떤 물질이 침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부분의 질산염, 그러니까 NO3-를 포함한 염은요, 다 물에 잘 녹는다 이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PB, 아까 나왔었죠. NO3, 2가 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잘 녹아서 100% PB2 플러스랑 이 음이온으로 분리가 된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Na 플러스, 그 다음에 K 플러스, 아니면 리튬 플러스 이런 애들 알카리 금속을 포함한 염들은 전부 다 물에 잘 녹습니다. 침전이 없어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암모늄 이온이에요. 예. 암모늄 이온을 포함한 애들은 전부 다 물에 잘 녹습니다. 얘가 뭐가 있었나요? NH4Cl. 산과 염기에서 나왔었죠. 100% 헬이 돼서 NH4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됐었죠. 자,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Cl-를 포함한 염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그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AgCl, 그 다음에 Hg2Cl2, 그 다음에 PbCl2 이런 애들이 물에 잘 안 녹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부분의 이 황산염들 SO4 2-를 포함한 염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죠. BaSO4, 또 PbSO4, 그리고 CaSO4 이런 애들이에요. CaSO4는 그 석고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침전인지 알아야 되는 애들이죠. 자, 다섯 번째 뭐냐면은 대부분의 OH-를 포함한 염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예, 하지만 물에 잘 녹는 애들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Na+를 포함한 NaOH, KOH, 그리고 CaOH2 이런 애들도 물에 잘 녹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부분의 S2-,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S2- 황화염이라고 하는데요. 또 탄산, CO3 2-, 인산, PO4 3- 이런 애들을 포함한 염들은 물에 좀 잘 안 녹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이 침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규칙도 좋지만은 뭐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대표적인 침전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장 내용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18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18장은 뭐 환경화학인데 그냥 우리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19장 화학연력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챕터죠.